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원 FM. 네,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그 32번째 시간이 시작됩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의 이 방송은 초대 손님 없이 혼자 진행하는 복귀 신고 방송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단원 FM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안산 지역에 이렇게 공동체 라디오가 생긴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사리 손이라도 보태볼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방송을 하나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죄송스럽게도 제가 뒤져보니까 지난 7월 달 그렇습니다. 참 너무 오래전이네요. 7월 19일 날 문화랑 예술이랑 31회 드림 오케스트라 분들과의 방송이 마지막이었네요. 그 방송을 마지막으로 해서 원래는 그 다음 주에 그 우리 단원 FM의 이제 다른 또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출연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극단 유혹 분들을 좀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방송을 좀 이어가려고 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뜻하지 않은 부고가 좀 생기면서 저도 이제 찾아뵀어야 됐고, 특히 이제 우리 극단 유혹 분들께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녹음 일정을 연기하자 일단 그때는 취소를 하고 따로 날을 잡아서 진행을 하자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제가 여름 시즌이 지나면서부터 엄청난 일정들 속에 놓이게 되면서 단원 FM 방송을 녹음을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사죄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시작부터 이렇게 약간 핑계를 늘어놓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우리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오늘 녹음된 방송이 이번 주차에 나가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매주 한 편씩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10월이 다 가고 11월이 오게 되면 여유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사실 다 바쁜 와중에 이렇게 청취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 쪼개서 방송 만들어서 보내는데 혼자서 또 뭐가 바쁘다고 이렇게 막 핑계를 대면서 주저리 너무 부끄럽네요. 창피하고요. 죄송합니다. 어쨌건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안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예술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것으로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쨌건 복귀 신고 이 녹음할 수 있는 요 시간대에 겨우 좀 시간이 생겼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 복귀 신고 방송으로 좀 진행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술인분들을 모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보니까 매주 화요일 오전에 방금 전에 아마 방금 전이 아니겠군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간대랑은 다를 거라.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대는 화요일 오전 11시 때고요. 지금 11시 20분이네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탄원 FM에 몇 안 되는 생방송. 이 생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박정열 선생님을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이 녹음이 끝나면 바로 박 실장님과 약속을 잡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시간에 녹음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늘 복귀 신고는요, 사실 복귀 신고라고 해봐야 제가 주저리 떠드는 건 재미없을 거니까 그 음악을 위주로 좀 들려드리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좀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음악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0일이었죠.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10월 20일에 그 월피동, 안산시 월피동의 단옥마트라고, 안산 시민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단옥마트가 있는데, 이 단옥마트가 그 도시가 생성되는 시기로부터 이제 막 만들어진 그 전통시장 개념이잖아요. 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 안산이 한 40년 전쯤이었을까요? 어쨌든 국가산업단지로 이제 조성이 되면서 여기서 전통적으로 쭉 이제 살아오던 이 마을의 모양이 확 달라졌죠.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마을을 싹 밀어버리고 대한민국 1호 계획도시 이런 호칭을 받습니다만, 어쨌든 계획도시의 개념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때에 시도된 거긴 하였지만, 어쨌건 대한민국 1호 계획도시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물론 이제 시민시장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단옥마트 이런 방식으로 또 뭐가 있었죠? 예전에 세반 이런 신한코아 이런 약간 도시형의 큰 건물인데, 거기에 이제 상설시장이 펼쳐지는 형태의 구조물들이 많이 생겼죠. 유통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안산이 갖고 있는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단옥마트가 그 안산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전통시장으로서 자기 역할들을 꾸준히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이 어쨌건 시대가 변모하고 대형 할인마트가 생긴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딜리버리 다 시켜가지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아직 그 조금 시대의 발전에 좀 못 따르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뭘 사야 한다 하면 그 물건을 파는 가게가 어딜지를 먼저 떠오르는데,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뭘 사야 한다면 바로 그냥 인터넷으로 서치를 하고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그게 좀 지금 시대에 달라진 소비 패턴인데, 아무튼 그런 속에서 이 단옥마트라고 하는 이 전통시장, 단옥마트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이 전통시장들이 이제 어쨌건 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어쨌건 명맥을 유지하는 이런 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단옥마트에 보면 이제 공실들도 좀 꽤 있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안산시는 이 오랜 시민들이 사랑해 왔던 단옥마트라고 하는 건물의 공실을 그냥 두지 않고, 청년들이 와서 가게를 낼 수 있도록, 청년들이 와서 식당을 차리기도 하고 공방을 차리기도 하고 카페를 차리기도 해서 좀 청년들의 힘으로 조금 더 이 단옥마트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청년몰을 단옥마트 3층에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름이 소소플래닛 단옥인데요. 그렇게 이제 청년몰이 만들어지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청년몰에 와서 그 청년들이 만드는 음식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메뉴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어제도 제가 그
청년몰에서 이태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군요. 어쨌건 그래서 이 단옥마트가 전통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조금씩 쇠퇴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냥 두지 아니하고 단옥마트에 있는 공시를 조금 의미 있게 재생해보자라는 취지로 청년몰을 조성해서 지금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몰 소속 플래닛 단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이 소식을 처음 들은 분 계시면은 단옥마트 3층에 한번 들러보세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10월 20일 날에 이 단옥마트 3층에 청년몰이 있다라고 좀 소문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음악회를 좀 안산시와 함께 준비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음악회가 열리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단옥마트 공실이 이렇게 음악회가 열리는 콘서트 현장으로 바뀔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좋아해 주셨고 심지어 그 음악회를 찾은 여러 아티스트들도 되게 좋아해 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와서 공연했던 세 팀의 아티스트 중에 마지막에 공연하셨던 동물원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 제가 동물원 분들의 공연은 여러 차례 좀 소개해드린 기회가 있었는데 올 때마다 부르는 노래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히트곡들이라서 좀 믿고 부르는 팀인데 어쨌건 그날도 역시나 동물원 분들께서 또 한 거의 8곡 정도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시간으로 한 3-40분 정도 공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죠. 어쨌건 그 8곡 정도를 불러주셨는데 그 모든 곡들이 다 히트곡, 모든 곡들이 다 좋은 곡 이어서 오늘의 복귀 신고 방송은 그 동물원 분들의 노래를 좀 들려드리는 것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곡 바로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또 말이 길었습니다. 녹음, 음악재생. 제가 지금 음악재생 한 것은 혼잣말이었습니다. 그 음악을 녹음할 때 콘솔에서 음악재생 버튼을 0까지 올려야 되는 이 규칙이 있거든요. 제가 또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복귀하느라고 잠시 떠들었습니다. 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곡, 동물원의 첫 번째 곡,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넌 놀란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었지. 살아가는 얘기, 변한 이야기, 지루했던 날씨 이야기, 밀려오는 추억으로 우린 쉽게 지쳐갔지. 그렇듯 더디던 시간이 우리를 스쳐 지난 지금 너는 두 아이의 엄마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지. 나의 생활을 물었을 때
들려주고 싶었지만 짧은 인사만을 남겨둔 채 너는 내려야 했었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너의 모습이 사라질 때 오래전 그날처럼 내 마음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날의 노래는 우리 귀에 아직 아련한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노래 평소에 자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장에서 들었을 때 그 받는 감동이 진짜 굉장히 크더라고요. 또 이제 사실은 그날은 또 우리 뮤지션 우리 동물원 분들 중에 한 분이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아무튼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참 이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이 출범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그러는 과정에 참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사실상 그 안테나를 세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 단원 FM 안산 지역의 여러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답게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이기도 하고, 또 여러 의견들이 모이는 안산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커뮤니티, 혹은 뭐 아이디어 커뮤니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굳이 뭐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는 모습들 나누면서 참 정답다. 그래. 내가 맨날 그 안산에서 살면서 K-팝도 너무 좋고요. 네, 다 좋고, 또 유튜브 콘텐츠 그렇죠. 피식대학도 재밌고요. 네, 쇼박스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러면서도 한 번씩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콘텐츠로 이제 지속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또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나름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을 이 참 지속해 나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신데요. 특히나 단원 FM에서 상근하고 계시는 우리 정혜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훈경 쌤, 최혜원 쌤, 정말 거의 헌신의 자세로 안산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체 방송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이후에라도 이 단원 FM 정혜실 본부장님, 최훈경 선생님, 최혜원 선생님 만나게 되면 응원 한번 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단원 FM이
좀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 FM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안테나를 함께 세울 수 있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단원 FM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회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을 거니까 이 방송을 듣고 문득 좀 단원 FM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단원 FM 페이스북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동물원 노래를 듣는 것으로 제가 복귀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그동안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방송도 안 올리고 너 그랬니?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을지 몰라서 노래를 들려드린 틈틈이 그동안 했었던 일들을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7월 중순에 문화랑예술이랑 31회 방송을 보내드리고 나서 멈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월 중순, 9월 중순, 10월 중순 3개월 만에 지금 복귀 신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7월 중순에 그러고 나서 8월 중순에 8.15 광복절이 있잖아요. 그 시기를 맞아서 제가 애국찬가 페스티벌이라는 이름 속에 드라마 콘서트 동고동락이라는 작품을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 극장 그리고 고양시의 어울림누리 대극장에서 공연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에서 제가 좀 연출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드라마 콘서트 동고동락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연출하게 됐는데, 이거는 어떤 작품이냐면 우리나라 애국가를 우리가 어떤 행사 때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매번 불렀던 국민노래 할 때마다 부르곤 하는 이 애국가의 작곡을 한 사람이 안익태라고 하는 작곡가인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 이 작곡가 안익태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 친나치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애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애국가라고 하는 곡을 만든 사람이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이라면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오래도록 불러와서 그랬었던 것인지, 아니면 현재 애국가 곡조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것인지, 애국가를 그냥 현행으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술인들이 좀 앞장서서 예술인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보고 뒤져봤더니 이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애국가의 가사를 어떤 이제 문헌에서는 윤치호 선생이 지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막 여러 문헌들을 종합을 해보건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여러 애국가들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지사들이 자신의 처소에서 배움터면 배움터에 맞게, 학교면 학교에 맞게, 군대면 군대에 맞게, 혹은 여러 다른 공간이면 그 공간에 맞게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를 좀 지어서 같이 부르면, 이 정말 식민지 치하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면서 그 애국의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너무 상식적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말하자면 독립지사들이 여러 형태의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들을 막 지어서 불렀을 텐데, 도산 안창호 선생도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개의 애국가를 만들고 했대요. 가사도 짓고 그랬는데,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이제 그 가사를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헌 속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많이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연극인 중에 특히 마당극이라고 하는 것을 마당극을 창시해낸 임진택이라는 네, 마당극 원로가 계십니다. 네, 이분께서는 마당극을 대한민국 예술사에 창시를 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창작판소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오면서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만들어 왔던 전통 예술 중에 판소리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 거잖아요. 춘향가, 심청가. 근데 이 판소리가 현대에도 현대적 의미에 맞게 또 현대적 사안에 맞게 창작되어서 판소리들이 꾸준히 제작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창작 판소리를 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임진택 선생이라고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애국가 가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서 책을 또 내요. 그러면서 이제 가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은 그 가사를 지금 현재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애국가의 가사를 그대로 살리되 곡조는 친일 행각이 있는 안익태 작곡가가 지은 곡조 말고 그냥 우리 민족이 늘 편안하게 불렀던 아리랑 민요가락에 맞춰서 이 가사를 얹어갖고 부르면 아리랑 애국가로 부르면 어떠냐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이 담긴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공연은 이제 굉장히 좀 코믹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뭐 일제강점기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등장해서 애국가 가사를 짓는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그 동학농민 운동을 하던 시절에 불려졌었던 새야새야 파랑새야라고 하는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때 불려졌던 여러 가지 독립군가라든지 우리 민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해방 이후에도 여러 이제 독재에 맞서서 많이 불렀었던 여러 이제 민주화를 위한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쭉 이제 펼쳐지는 드라마 콘서트예요. 그런 형태의 동고동락이라는 작품을 이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 극장과 고양시 어울림누리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됐었는데, 네 그거 하느라고 네 그 작품을 관객분들에게 보여주려면 보다 디테일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업에 매몰되느라고 제가 그동안 방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 못했다라고 또 한번 사과를 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활동들을 했다. 사실은 어떤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왕 애국가를 새로 만든다라고 하면 가사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또 가사도 새로 지어질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뭐 어쨌건 지금 현재 불리워지고 있는 이 애국가를 현행 유지하는 것이 맞겠는가 뭐 이런 판단에 있어서도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친일 행각을 했던 홍난파 작곡가도 친일을 했잖아요. 말년에. 뭐 그랬는데 어쨌건 홍난파가 작곡한 고향의 봄 같은 노래는 뭐 이래저래 의미 있는 자리에서 불리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하니 뭐 안익태가 친일을 했지만 현행의 애국가의 곡조가 온 국민들이 함께 합의할 만한 아름다운 곡조다라고 판단되면 뭐 그대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뭐 조금 그대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안익태가 친일 행각, 친일만 한 것이 아니라 독일에 가서 베를린 필하모니랑 협연하면서 친나치 행각까지 펼쳤던 인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곡을 바꿔야 된다라고 또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라고 하면 또 곡을 바꿔서 가는 것도 또 우리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 방송에서 꼭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다, 또 이러이러한 선택지가 있다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복귀 방송인데 또 어려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겠고 바로 또 우리 동물원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동물원의 노래를 한 곡 한 곡 들으면서 복귀 신고를 할 수 있어서 어쩌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널 사랑하겠어 듣겠습니다.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어려운 얘기로 너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 흔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제는 알아줬으면 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네. 누군가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널 사랑하겠어 라고 고백하실 분이 계실까요? 갑자기 분위기 가쁜 사랑. 네. 좋네요. 동물원의 음악은 그렇습니다. 가창력보다는 정서, 분위기, 곡의 매력, 그리고 연주 실력, 그리고 뛰어난 열정.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노래도 잘 부르시죠? 네, 노래 잘 부르시죠? 네,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듣고 왔습니다. 아, 좋네요. 복귀 신고 방송으로 네, 동물원의 노래를 들려드리는 것을 선택한 건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자평해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랜만에 만나는 문화랑 예술이랑 네, 32회 방송인데요. 오늘 방송의 제목은 복귀 신고입니다. 동물원과 함께하는 복귀 신고. 네, 동물원 음악과 함께 왜 그동안의 방송에 못 나왔는지 네, 이렇게 주저리 변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방송 문화랑 예술이랑 32회 복귀 신고. 동물원과 함께하는 복귀 신고 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동물원을 소개하면서 이제 대농마트 얘기를 좀 드렸었고, 지난 7월 중순에 제가 마지막 방송을 하고, 네, 그 다음 방송을 녹음하려다가 사정이 생겨서 녹음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이 가면서 휘말려 갔던 사업 공연이었던 네, 드라마 콘서트 동고동락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드렸죠. 예, 동고동락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에서 나오는 동고동락. 네,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 요거는 저희 제가 있는 공간에 함께 또 일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 중에 이제 문화기획자이신 김지우 PD님께서, PD님이라고 부르니까 또 어색하기도 한데요. 아무튼 문화기획자인 김지우 PD님께서 기획하고 또 이렇게 저희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또 힘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다양성 문화 놀이터 마켓 포레스트가 또 이제 열렸죠. 상반기 때는 그 마켓 포레스트를 저희가 열지 못했어요. 그 2018년도부터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다양성 문화 놀이터 마켓 포레스트라는 이름으로 뭐 많을 때는 연 6회씩 열기도 했었죠. 4월 말, 5월 말, 6월 말, 8월 말, 9월 말, 10월 말 이렇게 열기도 했었다가 코로나 전에는 연 6회씩 열었었다가 코로나 국면이 오면서 야외에서 못 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해는 마음 포레스트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들, 우울해진 마음들, 고립된 마음들을 쓰담쓰담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2021년도 때도 코로나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다양성 투어 같은 프로그램으로 안산문화예술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모여서 한 거는 그래도 그때는 좀 뭐 약간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행사가 좀 풀리고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한 2회차 정도는 야외에서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나머지 회차는 채우지 못하고 안산 전역에서 다양성 가치를 품고 있는 여러 공간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다양성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그 여권을 들고 다양성 투어를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2021년을 맞이하고 2023년 올해인데 어쨌건 코로나 때문에도 연 6회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올해는 마켓 포레스트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상반기 때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 문제로 마켓 포레스트를 이제 못 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다행스럽게도 마켓 포레스트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마련이 돼서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죠. 상반기 때는 마켓 포레스트가 안 열려가지고 또 문의도 많이 받았어요. 안 하냐 올해는 이런 문의도 받았지만 어떻게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반기 때 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건 그래서 하반기부터 열리게 되었었던 다양성 문화 놀이터 마켓 포레스트를 또 준비하고 그러는 또 기간이 있었습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마켓 포레스트 현장에 와보신 분도 계시고 안 와보신 분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우리 도시 안산이 어쨌건 이주민이 많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 내국인의 인구가 한 3만 정도 되고 또 등록된 외국인 주민 분들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또 한 1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만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합쳐서 75 그래서 컬처 75 이렇게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건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그리고 또 선부 3동 떼골에는 또 고려인 동포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모여 살고 또 고려인 동포분들은 선부 3동 떼골 마을뿐만 아니고 저기 상록구의 사동에 한양대학교 앞쪽에도 굉장히 많이 모여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다른 문화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도시가 안산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단순히 이제 다양한 문화들이 모여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문화, 나와는 좀 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 문화를 어려워하거나 좀 낯설어하거나 뭐 낯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낯설음이 두려움이나 공포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낯섦이 호기심과 흥미로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호 각기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문화 다양성 가치를 좀 표방하는 문화 놀이터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기획된 것이 다양성 문화 놀이터 마켓 포레스트고요. 여기 오시면은 안산에 있는 여러 이제 셀러분들이 마켓을 일단 열고 또 맛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이 야외 공연장이 잔디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차 다닐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에 여러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적정기술, 우드 놀이터, 상호 지지 기반의 위험 감지 놀이터 뭐 이런 거 있던데 복잡한 명칭이던데 우드 놀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영아들이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라든지 편백나무 뭐 놀이터라든지 이런 놀이터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전시물 같은 걸 통해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만날 수 있는 이제 설치물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문화 다양성 가치는 단순히 이제 이주민들이 세계 각국에서 가지고 온 자신들만의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존중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안엔 누구나 소수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콩국수를 먹을 때 설탕을 넣어 먹습니다. 물론 콩국수 먹을 때 설탕 넣어 먹는 분들이 더러 계시지만 꽤 소수성이더라고요. 그래도 오이 못 먹는 분들 계세요. 제가 한번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이를 먹다 보면 중간에 그 오이 끝에 보면 가끔씩 우리가 먹을 때도 약간 쓴맛이 느껴지는 그 부위가 있는데 아예 통째로 쓴맛으로 다가오는 이제 미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오이를 못 먹는 사람들의 카페도 있고 한데 여튼 그뿐만이겠습니까? 나는 남들과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남들과는 다른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등등 여러 이제 소수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문화 역시 존중받아 마땅한 하나의 인간으로 당연히 인간으로도 그것도 좀 그렇다. 하나의 우주로서 존재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 있는 분들이다 라고 우리가 또 이해하는 것 이것이 문화다양성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도시보다 우리 도시 안산은 문화다양성 가치를 활짝 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내국인들만 하더라도 사실은 안산이 고향인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뭐 강원도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역시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 타 지역 문화랑은 좀 다른 그런 문화들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렇게 다른 색깔의 다양한 문화들이 상호 공존하면서 다른 게 섞이니까 오히려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역동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이러면서 도시의 어떤 전체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되게 좋은 도시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문화 다양성을 표방할 수 있는 되게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출신지가 어딘지를 따지지 않고 종교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출신 나라가 어딘지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이 안산 시민으로서 같이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좀 당연한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양성 문화 놀이터 안에는 또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생명안전 가치도 역시 문화 다양성 가치와 함께 공존하면서 또 펼쳐지는 곳이 마켓 포레스트입니다. 말 나온 김에 좀 광고를 하자면 10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또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마켓 포레스트가 열려요. 10월 28일은 다양성 문화 놀이터 마켓 포레스트로 열리고 10월 29일은 또 고려인 분들이 이 마켓 포레스트 안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해마다 고려인 분들이 고려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벌이는데요. 10월 29일 날 또 예술의 전당에서 고려 아리랑이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10월 28일, 29일 잊지 마시고 오후 1시까지 오시면 마켓 포레스트의 진짜 재밌는 맛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이 정도 드리고요. 또 곡을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원의 대표적인 싱어죠. 김광석님. 김광석님이 동물원 시절에 함께 불렀던 노래인데 이 제가 들려드릴 음원은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 음반에 있는 음원입니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방송 복귀가 오랜만이다 보니까 또 볼륨을 안 올린 채 음악을 온 할 뻔했습니다.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비가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에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바람이 불면 나를 유혹하는 안일한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거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 곡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주말에 이제 축구하고 이럴 때 저는 축구를 좋아하긴 하였으나 축구를 즐겨 하진 않았습니다. 축구하는 걸 구경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행정반에 있었는데요. 행정반에서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 테이프를 엄청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김광석님의 다시 부르기 음반만 그 틀면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나요. 참 암흑기였죠. 하지만
그래도 좋았던 것은 군대 있을 때 살이 좀 쪘다는 거. 네. 네, 밥을 남기면 혼나니까 네, 잘 먹고 살도 찌고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동물원의 음악과 함께 이제 복귀 신고를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7일이었나요? 7월 중순에 문화랑 예술이랑 30일의 방송을 마지막으로 계속 결방을 드려가지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복귀 신고를 하는 건데요. 복귀 신고도 복귀 신고지만 틈틈이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래도록 결방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복귀 신고 방송을 시작으로 방송이 좀 이어지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은 그 녹음 프로그램을 제 노트북에 다운을 받아서 제가 언제 어디서라도 녹음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또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이 무료로 깔 수 있는 프로그램은 또 성능이 아주 안 좋은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과문해서 잘 못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아이고 과문하다 보니까 아주 말이 엄청 버벅대네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너 왜 빠졌어? 에 대한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10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죠.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우리 안산시 대부도에 가면 대부도 아래쪽으로 가면 선감도가 나옵니다. 선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감도에 선감학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죠. 1942년도에 만들어져서 조선의 고아들, 조선의 불황아들을 우리가 케어줄게 라는 명분으로 그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수용시키면서 염전일을 시키고 양잡일을 시키고 막 온갖 노역을 시키고 또 뭐 때에 따라서 등치 좋은 애들은 또 이렇게 전쟁터로 보내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1942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성감학원이 1945년도에 문을 닫지 아니하고 1982년도까지 유지가 됩니다. 엄청 오래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뭐 6, 70, 80년대 이르기까지도 대한민국의 고아와 불황아들을 우리가 케어해 주겠어 라는 명분을 가지고 또 어린 소년들을 잡아다가 강제 수용했던 시설이었고요. 엄청 때렸고 엄청 노역을 시켰고 탈출하다가 붙잡혀 운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 아동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말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감학원이 어쨌건 82년도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게 경기 직업전문학교인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는 경기 창작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네,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 창작센터로 이게 바뀌게 되면서 예술인들이 이제 레지던시로 이제 입주해 와서 자기 창작을 하는 공간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와 있는 예술인들이 성감학원의 역사를 모르면 모를까? 알게 되는 순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글을 쓰는 자는 글로써 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자는 그림으로써 시를 쓰는 자는 시로써 이런 식으로 뭐 성감학원의 역사를 조금씩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 극단 동네 풍경 안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이 방송을 통해서 김규남 연출 작가이자 연출인 김규남님과 이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 극단 동네 풍경과 함께 또 이제 그 성감학원을 다룬 연극을 또 제작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연극인으로서 이제 세상에 성감학원의 진실을 알리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기획자로서 성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이제 조금 기획을 코로나 전에 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좀 끊겼다가 올해 되게 오랜만에 다시 성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좀 같이 준비하게 됐었는데요. 네, 이렇게 아픈 역사가 있었던 공간을 아프다라고 해서 덮어버리거나 묻어버릴 것이 아니라 성찰해야 할 가치를 읽어내는 그런 공간으로 자꾸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건 아니었지만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 성감학원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 뿐만 아니고 성감학원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여러 이제 활동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권의 가치를 좀 더 많은 곳에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그 일환 속에서 성감학원 추모문화제가 10월 7일 날 경기 창작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선감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경기 창작센터 앞에 왕복 2차선 도로가 있고요. 그 왕복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어떤 모텔이 하나 있는데 그 모텔 뒤 산에 그냥 자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어요. 나무가 빽빽히 심어져 있었던 자그마한 동산이었는데, 어쨌건 그 여러 경기도 의원들,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은 의원이 아니시지만 원미정 도의원 시절에 또 자기 이제 지역구이기도 했었으니까 성감학원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애를 쓰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나무가 빽빽히 심어져 있었던 자그마한 동산에 또 이제 그 한 100평 정도를 나무를 베어봤어요. 안산시가 그 동산에 있는 나무를 한 100평 정도를 베어봤더니 그렇게 드러난 그 동산의 일부에 자그마한 봉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 이제 선감묘역이라고 부르는데, 어쨌건 선감묘역에서 이제 그 해원꽃, 진원꽃도 하고 천도제를 했죠. 이런 것들도 하면서 이제 성감학원의 역사를 숨기거나 덮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성찰해야 할 인권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자리로서 성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좀 기획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감학원 피해자뿐만 아니고 여러 안산 시민분들도 오셨고, 또 안산의 여러 시민사회에서도 함께 와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성감학원이 세상에 나오는 데는 뭐 여러 이제 뭐 의견,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얘기했지만 가장 특별한 분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바로 정진각 선생님입니다. 정진각 선생님께서는 안산의 지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신데, 그 정진각 선생님께서 성감학원 일제강점기 당시에 성감학원 부원장 아들로 태어나서 성감학원을 어린 시절에 직접 두 눈으로 목도했던 일본의 이하라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하라 선생이 성감도라는 책을 냈고, 그 책을 통해서 그 일본 사람이 성감학원의 역사를 이제 세상에 이제 알리게 됐는데, 그 이하라 선생을 한국에 초대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정진각 선생님이 그 뭐 두 분이서 대담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성감학원의 역사를 세상에 좀 알려오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감학원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했던, 특별했던 분 두 분, 정진각 선생님과 이하라 선생님을 꼭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좀, 그 성감학원의 역사도 우리 지역에 품고 있는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또 그것과 관련된 문화교육 프로젝트도 좀 열심히 하느라고 또 방송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느덧 방송이 마감할 시간이 됐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4일과 5일입니다. 11월 4일과 5일 토요일 일요일인데요. 또 안산 대부도에는 성감학원이라고 하는 또 아픈 역사적 시설도 있지만 유리선 박물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예쁜 또 공간도 있습니다. 예술 공간. 유리선 박물관에서 깔깔 웃음 연극제가 열립니다. 제목이 재밌죠. 깔깔 웃음 연극제. 웃을 수 있는 코믹 연극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연극제를 열리는데, 깔깔 웃음 연극제가 단순히 그냥 깔깔깔 웃어보자라기보다는 좀 색깔 있는 연극, 맛깔나는 연극들을 모아서 깔깔 웃음 연극제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경기 민예총 연극위원회가 준비하는 프로젝트예요. 안산시 대부도 유리선 박물관에서 11월 4일, 5일 열리니까요. 이 방송을 들은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청은 어디다 해야 되냐? 페이스북에서
예, 김태현이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 페이북에 네, 신청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신청하면 또 이제 뭐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 계시면 또 안산 화랑유원지 3주차장에서 또 오후 1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셔틀버스도 마련을 해놨으니까요. 그 버스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유리산 박물관 경치도 구경하시고 깔깔깔 재밌는 연극도 구경하시고 그렇게 좀 좋은 주말 한번 보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1월 4일과 5일 깔깔 웃음 연극제까지 홍보를 드렸는데요. 네, 복귀 신고하는 방송 이렇게 또 복귀 신고하러 와서 1시간짜리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또 말이 많아가지고 1시간 2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 한 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동안 결방한 것 3개월 동안 결방한 것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해화동 듣겠습니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어릴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가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